자, 대진대학교 공학혁신센터 주관 캡스톤 경진대회 작품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게요. 교내대회에서 선정된 일부 작품은 성균관대학교 공학혁신센터 주최 경진대회, 주제는 바이오 디지털 헬스케어 쪽으로 이제 참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진대학교는 공학 인증 과정을 하고 있죠. 지금 전기 전자과가 공학 인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교내 공학혁신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가 경기 일원의 공학혁신센터를 운영하는 그 대학의 주관대학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이 대학들을 모두 모아서 경진대회를 하고 있는데, 대진대학교는 2013년부터 참가를 했어요. 그래서 작년까지 해서 꽤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참가했던 작품들 위주로 해서 소개를 좀 해볼게요. 성균관대학교 공학혁신센터는 예전에 이제 주제를 줘요. 그러니까 GSTI 같은 경우는 미국 공학 한림원에서 지정한 지구상의 어려운 문제를 주고 대학생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기도 했고, 그 다음에 개발도상국에서 현지의 기술에 맞는 이런 이제 재료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기술을 구현해서 어떤 작품을 만드는 적정기술 이런 대회도 했었고, 최근에 몇 년 동안에는 바이오 디지털 헬스케어를 주관으로 해서 이제 대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GCTI 대회라든지 혹은 적정기술 대회에서 제출했던 작품들을 보면은 학교의 저쪽 산학협력단 있는 곳에 가보면은 저 예술관 옆에 쪽 가면 이렇게 태양열을 이용한 난방 시스템이 설치된 이렇게 가건물이 있어요. 여기에서 예전에 여름에 굉장히 뜨거운데 이 장치들이 이 뜨거운 열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 가지고 장치들을 좀 식혀주면 어떻겠는가 이런 주제로 해서 개발을 요청해 가지고 학생들이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작품으로는 화재 발생 현장에서 건물 내부로 이제 소방관이 투입됐을 때 소방관의 위치를 빨리 파악하기 위해서 GPS하고 블루투스 비콘을 이용해서 소방관의 위치를 파악하고 카메라에서 영상을 이제 받아서 화재를 이제 영상으로 확인하고 이런 시스템을 이제 제출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해가지고 전자파를 땅속으로 쏘아서 땅 속에 하수도라든지 지하 공동구가 있는 것을 탐지하는 이런 이제 작품들도 냈었고요. 이게 의외로 꽤 이렇게 흥미를 유발했던 이런 작품, 인기를 끌었던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만들어 봤었고요. 얼굴 모형에다가 뒤에 서버를 이용해가지고 사람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이런 로봇 얼굴 같은 것도 작품으로 냈었고,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초음파를 쏘게 되면은 이게 마치 바람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기서 초음파를 쏘고 있는데 여기 바람이 일어나서 이 종이들이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에다가 바람이 일어나는 위에다 손을 대면은 사람이 그 바람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다가 이제 카메라를 달고 여기에 지금 카메라가 있어요. 카메라 위에서 손가락을 움직여 가지고 손가락의 개수를 영상 처리해서 명령을 인식하는 거죠. 이렇게 한 초음파를 이용한 촉각 시스템을 구현했었고, 그 다음에는 이걸 실제로 이제 자동차 제어에 사용했었어요. 여기 손으로 이제 올려서 손가락을 펴면은 손가락의 개수를 측정해 가지고 명령을 인식하고 이제 와이퍼를 움직이는 거죠. 지금 와이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멈추라 명령을 주게 되면은 그러니까 손바닥에서 초음파가 인식되는 위치에다가 바닥을 갖다 대고 손가락의 개수로 명령을 주는 거죠. 자,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었고, 그 다음에 적정 기술을 이용한 저가형 초음파 유료 영상 진단기기는 이런 장비는 굉장히 비싸요. 억대 장비인데 이걸 조금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센서도 이제 하나짜리 써가지고 요 안에 영상을 잡아내는 거예요. 영상을 쭉 스캐닝을 해서 계산되면 이렇게 이제 영상이 여기 영상이 보이죠? 이 영상이 이제 여기 있는 부분의 영상이에요. 이런 작은 시스템도 만들어 봤었고, 자, 그 다음에 최근에는 성대 캡스톤 디자인의 작품 주제가 헬스케어 쪽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작품을 만들어 봤었는데,
요거는 카메라 두 개를 두고 우리 눈이 두 개 들어오는 그림이 달라요. 그래서 그 그림의 차이를 이용해서 거리를 측정하게 알 수 있는데, 여기도 이제 카메라 두 개를 두고 들어온 영상에서 영상에 들어온 물체에까지의 거리를 측정을 해서 여기 이제 장갑을 끼게 되면은 여기 바이브레이터를 두어서 장애물이 있는 방향, 그 다음에 장애물과의 거리, 이런 정보들을 피드백할 수 있도록 이런 장치를 만들어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장치는 여기 손바닥에 카메라를 두고 카메라에서 영상을 받아와서 물체의 색깔들을 소리로 알려줘요. 뭐 빨간색, 녹색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글자 읽어주고, 그 다음에 바코드 인식해서 어떤 물건인지 어떤 제품인지를 알려주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꽤 인기 있었던 작품 중에 하나인데, 영상을 받으면은 여기 색깔이 있죠. 근데 시각장애인들은 이 색깔을 인식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색깔을 소리의 주파수로 바꿔요. 그래서 빨간색은 뭐 400Hz, 노란색은 500Hz.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영상의 가운데 부분을 쭉 영상의 색깔을 소리로 바꿔줘. 그러면 여기 가로축으로 쭉 따라 소리가 다른 주파수의 소리가 나오겠죠. 요거를 귀로 들려주게 되면은 현재 앞에 있는 이 가로축,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의 색깔이 뭐가 있는지 인식을 하게 돼요. 이렇게 해서 시각장애인들이 영상을 소리로 바꿔주는 장치를 만들었어요. 자, 작년 작품인데 이거는 딥러닝을 이용했어요. 카메라에서 여기에 제선 나노 GPU 모듈을 써가지고 낙상을 검출했어요. 그러니까 양로원이나 이런데 요양원이나 노인들이 넘어지게 되면은 카메라에서 그 영상을 받아가지고 넘어진 거를 검출하고 이거를 이제 알람을 울리는 거죠. 자, 이런 낙상 감지 및 알람 시스템도 해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예전에 작품들을 몇 개 소개했는데, 우리 학교 교내 캡스톤 경진대회는 앞에서 지금 전기전자 분야의 작품들을 소개를 했잖아요. 교내 캡스톤 경진대회는 모든 학과의 작품이 다 가능해요. 자, 그런데 주제는 이제 헬스케어 관련이라고 지금 나와 있고, 자, 근데 그러니까 헬스케어 관련된 일부 작품은, 잘된 작품은 성균관대학교에 같이 또 이제 대회에 참가하는데, 이때는 전기전자 분야의 작품이 유리해요. 다른 무슨 소재나 이런 화학이나 이런 쪽으로 나가면은 거의 그쪽에서는 뭐 이렇게 눈길을 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진대회가 있으면 주제에 맞는 분야의 작품을 선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그 공익적인 아이디어라든지 혹은 환경이나 자원보호 등의 이런 좋은 의미가 부여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뭘 만들 때 좀, 재미있어, 이런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스토리 전개가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적용, 응용 분야,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거를 만들어 봤어요. 이런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어서 스토리 전개가 가능해야지 작품으로서 이제 인기를 끌 수가 주목을 받을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요거는 작년에 다른 대회에서 했던 건데, 이게 뭐냐면은 여기 아이가 걸어가면 소리가 나요. 삑삑이 신발. 그래서 그 엄마가 이제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산보를 나왔다가 혹시나 뭐 다른 쪽을 보고 있더라도 애가 걸어가면은 그 아이의 움직임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에 이제 아이디어를 착안해가지고, 자, 시각장애인을 위한 장애물 감지 신발을 만들었어요. 여기에 센서가 있는데, 이렇게 계단이 있으면은 시각장애인은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 유형을 판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센서를 이용해서 앞쪽에 장애물이 있는지 혹은 밑에 바닥 쪽에 바닥이 있는지를 감지를 해요. 그래서 걸어갈 때 안전하게 보행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 놓게 되면은 전기전자의 기술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전자공학의 과목에서 배웠던 이런 이론들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익적인 어떤 이익이 있죠. 장애인들의 바깥 활동에 도움을 준다든지, 뭐 위험을 이제 제거한다든지, 이런 스토리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꽤 좋은 스토리의 작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작품을 준비하면 되고, 작품의 난이도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너무 낮아도 안 되고 너무 높아도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작품 설명할 때 전공 과정에서 배운 적당한 난이도의 이론이나 알고리즘들이 좀 설명에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노가다성에 굉장히 큰 작품 만들었는데 노가다성에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간 작품 같은 거는 상을 받는데 조금 문제가 있고, 그래서
수업에서 배웠던 이론들을 좀 넣어서 동작을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들은 완성시키지 못한 작품을 들고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도 완성된 작품을 가져 나와서 시연을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대학생 수준을 넘는 작품들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대학원생이 협조를 받아서 아주 큰 시스템을 만들었거나 아주 복잡한 시스템이나 아주 비싼 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만들어야 된다든가, 이런 경우는 감점이 돼요. 그 다음에 비용이 많이 들어간, 만드는데 수천만 원이 들었다든가. 자, 이런 작품들은 분명히 대학생들의 수준이 아니고 뭔가 외부의 도움이 없으면은 하기 어려운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감점의 대상이 된다는 것도 조금 고려를 해가지고